저 이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. 인쇄 윤치영 초대 내무장관 한자가 그게 맞지가 않아요. 날일자에다가 꼬꾸리 영자 쓰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정국은이나 김정재 이 사람들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, 정국은이는 우리 집에 와서 그때 항의를 하고 간 적도 있단 말이에요. 저는 수상하다고 해서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했더니 이놈들이 뭐 해명한다고 그랬어요. 근데 정국은이가 아주 제사예요. 글도 잘 쓰고 아주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하는데 연합신문 주입특파원이죠. 그리고 여기 김정재는 일제시대 때 경성제대 나고 고양군수, 파주군수, 고양군수, 양주군수인데 해방후 미군정 이제 자유당 정부 때 이 사람이 동대문 경찰서장도하고 치안국 과장을 했어요. 근데 사상검사 선우정원 씨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, 이 김정재가 경성제대 선배라서 선배 대접을 했는데 자꾸 김정재가 뭐 좌익하고 통한다고 그랬더니 김정재가 선우정원 검사한테 야, 그 시경국장하던 김태선이 그놈 자식이 날 모함해서 그렇지 나는 좌익이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. 근데 지리산 2차 공비 토벌하는데 저 두 경찰들이 팍팍 죽들이는 거예요. 가만히 보니까 이게 치안국 과장하던 김정재가 그 공비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선우정원 씨가 김정재한테 당신이 선배지만은 내가 지금부터 선배로 대접할 수가 없어. 그러면서 이제 따지고 그랬던데, 그리고 민복기 그 대법원장이 성격이 원만한 사람인데 내 김정재의 경성제대 통창하게 해도 얘 안 봐주겠다고 그랬다고 그래. 그래서 자유당한테 이제 처형됐죠. 그러고 이 이제 공산주의자로 안광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이 그 시대에 중국으로 달아났는데 일제하고 이렇게 손이 닿지 않고는 여간에서 그 삼엄한 일제의 감시망을 빠져서 중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. 그러고 여기 이제 공산분자 중에서 정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괜찮은데 일제시대 때 이 사람들 친일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투를 쓰고 그랬어요. 근데 해방 후에 그 딸이 이화대학교인데 아주 생활이 어려웠어요. 그리고 이영이 공산분자인데 꼬꾸리 영자 쓴데 이거 아주 악질이에요. 이영이. 얘도 뭐 일제 좀 협력하고 그랬고, 박헌영이는 뭐 경기 나왔는데 요 사람은 뭐 이제 요새는 조선일보, 동아일보 이놈들이 뭐 친일 신문이 있다고 쓰는데 박헌영이도 어렵게 생각해 동아일보 직원도 오고 뭐 조선일보 직원도 오고 광주에 해방됐을 때 그 벽돌공장 직공도 과장하는데 얘도 박헌영이도 친일 한 사람이에요. 그리고 여운형 선생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여운형 선생은 고이소 총독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연안에 가서 모택동이 세력을 끌어들여서 일본 세력국에서 미국 영국하고 싸우겠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. 이 사람이. 그러고 방공 훈련하는데 완장 차고 다니고 그런 적도 있어요. 조선중앙일보 사장하고 그런 것도 있지. 그리고 허헌이라는 사람,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인데 일제시대 때 보성전문학교 교장하고 동아일보 사장까지 했어요. 근데 이제 보성전문학교 교장을 하면 조선총독부에서 공문 오잖아요. 그거 발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근데 요새 놈들이 김성수 선생을 친일파라고 하는데 보성전문학교 교장하고 교주니까 조선총독부에서 오는 그 공문 같은 거 발표한 거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런 소리들 한단 말이에요. 그러고 여기 이제 요 정도로 해주죠. 감사합니다. 아니 그러니까 김정재가 양주군수가 잘못된 겁니까? 이 교수님 수고 많았습니다. 저는 대한민국 건국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. 거기에 명예회장으로 있는 손진 외자이랍니다. 이 발표문 다 읽어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친일 북한 그 기록에 친일 반역자에 대한 그 구체적인 기록을 발견할 수가 없다. 이런 게 몇 번 그 강조가 됐어요. 그건 해방 당시에 저는 지금은
그 6.25 후에 남한 땅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백마고지가 있는 또 그 노동당 당사가 골격만 남아있는 그 강원도 철원이 제 고향입니다. 그 해방을 그때 38 이북에서 맞이했습니다. 그러면 여기 그 논문에 북한의 친일파가 어떻게 숙성됐다는 그 기록이 전혀 없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건 당연한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친일파가 뭐 이름은 있었지만은 해방과 동시에 북한에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 그 누가 친일파는 북한에 살 수 없다. 혹은 소련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. 이런 얘기를 소위 말하는 친일파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 얘기한 사실도 없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북한에 자기는 살 수 없다. 이거를 스스로 느끼고 해방과 더불어 이 사람들은 전부 제일 먼저 그때는 38선이 없을 때입니다. 서울로 남한으로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의 친일 반역자라는 그런 거는 있지만은 북한 전체에 제가 알기로는 친일 반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북한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. 또 한 가지 잘 아시겠지만은 비록 친일파라 하더라도 공산당 공산주의자는 그 친일파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. 예를 들자면 6.25가 났을 때 서울시 인민위원장을 한 이승엽이라든지 또 그 유명한 이강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친일 행적이라는 건 저 자신이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. 이런 걸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우리 유 교수님이 좋은 그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셨는데 방금 우리 손진 선생이 말씀하셨지만 그 북에는 친일파가 없었다, 전부 내려왔다. 그 말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한낙규나 한민희가 한낙규는 만주국 검찰총장을 하다가 북한의 검찰 제도를 제도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검찰총장을 했고 한민희는 교통부. 여기 지금 얘기하면 결국 테크노크래트로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친일파가 없었다. 그건 이제 우리 손진 선생님이 좀 만화에서 한 얘기고 완곡한 얘기고 북한에도 친일파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최순희, 임항 이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무엇을 했습니까? 최순희는 유명한 부위로서 남반군도 중국 만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결국 이 일본군 임은공연을 했고 임한은 1928년도에 29년도에 신간의 해체 동의를 했습니다. 결국 그것은 그 당시 일본 총독부 경무국 거기서 바라는 것을 해줬기 때문에 친일행위죠. 그 사람이 46년 북한 임시민회가 수립되기 직전에 월북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친일파가 없었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유 교수님이 제시했지만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. 지금 우리 연구자들이 또 좌익들이 늘 하는 그것을 보면 자타를 비교를 잘못하고 있어요. 예를 들어서
자기들이 늘 출판해놓은 거 보면 불란서는 드골이 입성해갖고 2차 대전 직후에 42만을 숙청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비시 정권 3년간은 그 반역 정권입니다. 그 비시 정부에 부역을 해갖고 자유프랑스 운동에 결국 대항 거기에 대해서는 불란서 민족 정기 국가 정기를 위해서는 당연히 숙청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일본에게 36년간 결국 국권을 뺏게 해가지고 그 일본 치하에서 난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을 친일파로 단죄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크지요. 문제는 49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권적인 정부 예산을 편성한 표를 보면 당시 우리 국가 예산 규모가 한 500억 정도인데 약 500억 정도인데 아마 이 반민특위 예산이 1억 8천 얼마입니다. 그 액수는 대통령실 예산, 총리실 예산, 감찰위원회 예산, 심계원 예산 이걸 총 합쳐보면 더 많습니다. 그러면 그 당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 충성 숙청 의지가 어땠던가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해 준 겁니다. 그 자료 같은 것을 우리가 늘 방기를 하는데 분명히 거기는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걸 왜 제대로 못했냐? 반민특위 자체 내에도 가령 부위원장 했던 진상돈 씨가 아연 고가도로 밑에 있는 거기서 어린이를 치워 죽이고 직권남용을 한 예라든가 또 반민특위에 속해 있던 공주 출신 김명동의 한 의원이 미아리에 있는 점쟁이하고 아마 연이 다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그 미아리 그 점쟁이가 지금 외국어 대학을 설립한 그 사람을 반민특위에서 제외시켜주고 있다 해갖고 돈이 오고 갔습니다. 이런 사태가 나고 또 이것을 기하로 해서 우리 경찰 내부에 있던 과거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 어떤 그 숙청 이 문제가 형평성을 잃었지 않느냐 해가지고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런 것을 자익들은 과대 포장해갖고 대한민국 친일파를 숙청 안 했다 이런 얘기를 발행하는데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고 대통령 의지가 아무리 강해갖고 반민특위 예산을 많이 책정했을지라도 결국 국회가 또 반민특위가 별개로 존재하면서 대통령 정부와 발을 못 맞췄을 때 그걸 대통령 책임이라든가 정부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. 거기에 비해서 북한이나 드골 자유프랑스가 파리에 입성했을 때 그건 임시 과도정부입니다. 결국 상권 분립되고 어떤 이 형사법상의 어떤 재형법정주의라든가 어떤 절차 같은 건 무시되고 이미 알제리아에서 자기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그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플란서에 입성해갖고 42만을 숙청하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했을 때 그 자타가 혼합된 것이에요. 정권 성질도 비교한 것이 잘못되어 있고 또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 실정과 불란서 실정 이런 것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. 우리 오늘 유 교수님이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